이번 영상은 이항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항 연산자는 피연산자가 두 개인 연산자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산술 연산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자, 그 다음에 비트, 그러니까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해서 그 2진수를 가지고 연산하는 비트 연산자가 있는데요. 그 비트 연산자 중에서도 비트의 자릿수를 옮기는 비트 쉬프트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비트 이동 연산자. 그 다음에 크기나 동등 비교를 하는 비교 연산자. 그리고 인스턴스 오브라는 연산자는 이거는 어떤 객체가 어떤 클래스의 타입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배워야 그래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양 연산자이긴 하지만은 요 영상에서 인스턴스 오브는 따로 설명 안 합니다. 요거는 객체와 클래스를 배워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AND OR 그 다음에 베타적 OR에 해당하는 연산자가 있는데 이거는 같은 기호로 비트 연산자로도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로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보통 논리 연산자로는 잘 안 쓰죠. 왜냐하면 논리 연산자에는 AND와 그 다음에 수직바가 두 개씩 있는 걸 많이 쓰거든요. 이런 이항 연산자들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산술 연산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곱셈은 x가 아니고 아스테리크예요. x가 아니고 아스테리크. 요거는 수학에서 연산과 같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자바에는 하나가 더 있는데요. 나머지 연산하는 퍼센트라는 게 있습니다. 퍼센트. 이거 나머지를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산술 연산자들이 있고요. 산술 연산자의 예를 보면은 화면과 같습니다. 덧셈은 말 그대로 숫자를 더하는 거죠. 5 더하기 3 하면 8이 나올 거고요. 7 빼기 2 하면 당연히 5가 나오겠지. 4 곱하기 6 하면은 24. 자, 그 다음에 10.0 나누기 3.0 이거는 딱 맞아 떨어지진 않네요. 3.333 쭉 가는데 오른쪽에 주석을 보면은 3.333 하고 맨 마지막이 5예요. 독특하게 3이 계속 가면은 반올림 하면은 어떻게 돼요? 3으로 끝나야 되는데 맨 뒤에가 5로 끝나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실수를 컴퓨터에 저장할 때 이진수로 저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수점 이하는 이진수로 변환을 했을 때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 때문에 실수, 즉 부동소수점을 컴퓨터에 저장할 때는 정확한 값이 아니고 근사값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실수의 연산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정확한 값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 그리고 퍼센트 3 이건 나머지죠. 10에서 3을 나눈 나머지 당연히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얘는요. 10에서 3을 나눴습니다. 근데 둘 다 정수죠. 앞에서 자료 형변안에서 정수와 정수 연산의 결과는 정수 타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10 나누기 3은 둘 다 정수잖아요. 그럼 이거의 타입은 뭐예요? 정수죠. 정수에는 3.3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 결과는 3이 되는 거죠. 3이 더블 타입에 저장이 돼서 출력이 되니까 3.0이 나오는 거죠. 딱 맞아 떨어지는 5 나누기 2 가지고 해도 이거 출력하면은 2.5가 아니고 2입니다. 만약에 이 결과가 제대로 계산이 돼서 소수점 이하까지 나오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5/2.0을 쓰든가 뭐 .0 뒤에 0은 안 써도 상관없어요. 점만 찍어도 되든가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의 숫자가 정수가 아닌 부동소수점이 되도록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2.5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예제를 해보도록 하죠.
클래스 이름은 Arithmetic Operators Example입니다. 제가 요 system.out.println은 클립보드에 복사해놓고 나중에 붙여넣어서 쓸 거예요. 그 변수를 위에다가 선언하지 않고 바로 system.out.println에서 연산자 테스트 해봐도 됩니다. 예를 들면 5 플러스 3 저장하고 실행시키면 당연히 8 나오겠죠. 그렇죠. 아니면 변수를 직접 선언하고 변수에 대입한 다음에 그렇게 쓰셔도 돼요. 7-2는 출력하면은 5가 되는 거죠. 곱셈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연산자 앞과 뒤에 공백을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백 없이 붙여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보기 좋게만 쓰면 되죠. 이 경우 프로덕트 오타가 났는데요. 출력을 해보면 24가 나오겠죠. 나눗셈 연산은 제가 더블 타입으로 변수로 선언해 놓고 해보겠습니다. 10.0 나누기 하나가 더블 타입이면요, 나머지 하나는 정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실수여도 상관이 없고요.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0.3333 끝에가 5가 나오죠. 자, 10 나누기 10 나누기가 아니고 10 나머지 3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냐 이거죠. 사실 저거는 숫자에서 그러니까 10에서 3을 하나씩 계속 빼나가는 거죠. 빼나가면서 그리고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때 남은 값을 출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출력하면은 얘는 얼마가 돼요? 10에서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좀 주의해야 될 내용이죠. 더블 타입으로 퀘턴트라는 변수는 뭐로 하든 상관없겠지만요, 제대로 출자법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이 퀘턴트라는 변수를 선언해 놓고 거기에 10 하고 슬래시 3 했죠. 10을 3으로 나눈 나눈 값을 출력하라고 하는데 정수와 정수 연산은 정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출력하면 얼마가 나와요? 3.333이 아니고 3.0. 앞에서 제가 이 얘기했어요. 5 나누기 2 하면 얼마 나온다고요? 2.5가 아니고 2. 그렇죠? 만약에 2.5가 나오게 하려면 숫자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되게 해야 돼요? 실수가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2.5가 나옵니다. 실수가 되게 하는 것은 굳이 점 0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점만 찍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산술 연산자 예였습니다. 앞에다 제가 부동소수점과 이제 정수 연산 잠깐 얘기했잖아요. 부동소수점 연산할 때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는 여기 화면에 포 반복문을 이용해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포 반복문을 아직 배우진 않았습니다. 근데 잠깐 설명하면은 첫 번째 포문은 i는 1부터 i가 10보다 작으면
이 코드 블록을 실행해요. 실행하고 그 다음에 다시 i를 1 증가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i가 10보다 작은지 계속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이 for 반복문 안에서는 if라는 구문이 있는데 if는 그 조건에 따라서 문장을 실행시키거나 안 시키거나 이건데, 이 안에 있는 조건이 뭐냐면요, i를 3으로 나눈 뭐예요? 퍼센트는 나머지죠. 나머지가 0과 같으면 이거예요. 이 말은 3의 배수이면 3의 배수이면 이래요. 3의 배수이면은 3의 배수 얼마라고 출력하라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1부터 가니까 1은 3의 배수 아니고 2, 3, 3은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죠. 그러니까 3 출력하고 그 다음에 6도 출력하고 9도 출력하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래쪽 포문은 더블 타입으로 i라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i를 0.1부터 i가 1보다 작으면은 이 블록을 실행하세요 라고 하는 거고, 물론 이제 블록 실행한 다음에 i를 0.1씩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조건에서는 뭐냐면은 i가 0.3으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으면,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0.3의 배수이면 이 말이에요. 0.3의 배수는 0.3, 0.6, 0.9 이렇게 있잖아요. 1보다 작은 수면 요 세 개인데, 이거를 막상 출력해 보면은 뭐만 나오냐면은 0.6만 나옵니다. 요거 하나만. 0.3과 0.9는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아래쪽 system.out.println에 3.5를 0.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 이거 보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거 0.2가 남겠구나 알죠. 근데 실제 출력해 보면 뭐예요? 0.2가 아니고 0.2하고 00000 하고 저 뒤에 아주 작은 숫자가 붙죠. 요렇게 부동수 시점은 실제 값을 정확하게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소수점으로 연산을 할 때는 좀 주의해라, 이런 뜻입니다. 예제는 제가 반복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고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안에다가 얼마를 넣어보냐면요, 0.3을 넣어봐요. 0.3을 넣고 이걸 그냥 출력을 해봅니다. 출력해보면은 뭐가 나올까요? 그냥 0.3 나와요. 그럼 아까 0.3은 잘 계산이 돼야 될 텐데 왜 그렇지? 자, 그러면요, 봐봐요. 이번엔 시스템 아웃 println 하고 0.3을 얼마로 나눠요? 0.3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세요, 이거거든요. 그럼 얘도 출력하면은 0이 떨어져요. 근데 신기하게 얘를 있잖아요, 더블 타입으로 a라는 변수에 0.3을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system.out.println에서 a 값 출력을 해요. 0.3 되죠? 근데 요거를 a를 뭐로 나눠요? 0.3으로 나눈 나머지 출력하죠. 여기도 0.0이 나오죠. 그러면은 아까 보면 우리가 반복문에서 우리가 했었던, 봐봐요. for 더블 i는 0.1부터 중간 띄어쓰기를 좀 없애서 가독성을 좀 좋게 하겠습니다. 0.1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i 플러스 0.1에서 0.1씩 더해 가면서 만약 i를 얼마로 나눠요? 0.3으로 나눠요. 이 나눈 값이 0하고 같으면 같은지 비교하는 건 이퀄이 하나가 아니고 이퀄 두 개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여기서 i를 출력해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거 실행시켜 보면은 0.3 안 나오고 0.6만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값이 이렇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냐면요. 프린트를 해보는 거죠. 뭐를 프린트 해보냐면요. i 값 플러스 i 해서 출력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0.1부터 하나씩 더해가다 보면 딱 0.2, 0.3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i 값 보면 어떻게 돼요? 0.2에다가 0.1 더하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0.3이 안 되고 0.3333 하고 저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값에서 어떻게 돼요? 요 값에서 0.3을 나누면은 나머지가 0이 안 된다는 거죠. 0.6은 딱 돼요. 0.6. 그 다음에 0.9도 마찬가지로 0.8999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소수점 이용해서 연산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값이 저장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원치 않는 값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건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이번엔 이런 경우이죠. 3.5% 0.3 이거 0.2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실행시키면은 자 0.2가 아니고 0.3으로 나눠야 되니까 0.2 나와야죠. 실행시키면은 0.2하고 차트의 오차가 약간 생기죠. 부동소수점 형식 데이터도 퍼센트 연산자, 즉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값을 보장하지 못하니까 부동소수점 형식의 나머지 연산자는 사용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 나눗셈과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해서 가끔 나오는 코딩 문제가 있어요. 아주 쉬운 문제죠. 이 정도면은. 이건 뭐냐면은 두 자리 정수를 입력받아 라고 했어요. 두 자리 정수를 입력받아서 각 자릿수의 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만 만들려고 합니다. 만약에 45가 입력이 돼요. 45가 입력되면은 첫 번째 자리 4, 두 번째 자리 5 합쳐서 9가 출력되도록 하고요. 24가 입력되면 2와 4가 더해져서 6이 출력돼야 된다고 하죠. 이거는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데 뭘 이용하면 되냐면은 나눗셈과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하면 되죠. 아래쪽에 보면 숫자가 45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45가 저장되어 있는 넘버를 10으로 뭐예요? 나누죠. 근데 앞에도 정수, 뒤에도 정수예요. 그럼 이 결과는 뭐가 돼요? 정수죠. 그럼 소수점 이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10자리 숫자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연산 또 합니다. 정수와 정수 나머지 연산은 이것도 정수거든요. 그러면은 10으로 난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1의자리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10의자리와 1의자리를 더해주면은 각 자릿수의 합을 계산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요것도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제가 클래스 이름 작성할 때 규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안 보인다고요? 저 클래스 이름 작성할 때 항상 첫자 대문자로 시작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은 두 번째 단어의 첫자도 대문자, 또 세 단어면은 세 번째 단어의 첫자도 대문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저렇게 지키지 않아도 클래스는 만들어지는데 서로 간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바는 그 이름받는 규칙을 많이 따르는 편이에요. 클래스 이름은 무조건 첫자로 시작하고요.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이어지는 단어의 첫자를 대문자로 하세요. 나머지는 전부 다 소문자로 하고요. 요걸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예제를 만드는데 저는 숫자를 하나 변수에 선언해 놓고 저장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넘버에서 10으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넘버에서 10으로 나머지 연산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더해서 출력해 보면 되겠죠. 텐스 디지트 더하기 유니트 디지트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9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나눗셈과 나머지 연산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는 원래 덧셈 연산자잖아요. 근데 문자열에 덧셈 연산자가 사용되면은 문자열을 연결을 해줍니다. 이어주는 거죠. 문자열 이어주는 거죠. 문자열 변수 두 개와 그 다음에 정수 타입 변수 두 개를 선행해 놨는데 프린트문이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S1과 S2를 더해주세요. 그러니까 문자 선과 데이를 더해주라는 거죠. 그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하면은 그 문자열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하고 동일하냐면요. 그 문자열 클래스 안에는 콘캣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콘캣이라는 메서드의 실행 결과와 더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출력하면은 썬데이가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은요 S1과 A를 더하는데 A는 인트형이잖아요. 인트형이고 S1은 뭐예요? 스트링형이죠. 스트링형. 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인트형이 문자열로 변해서 더해지게 되는 거죠. 요 경우는 그래서 출력하면은 선과 A는 20이었거든요. 그리고 20이 붙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거는 보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S1 플러스 S2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연산자들은 괄호나 아니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왼쪽부터 차례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계산이 되는 건 A 플러스 B입니다. A 플러스 B는 둘 다 정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20 더하기 30의 결과인 50이 되고 50과 S1을 더해야 되는데 S1이 문자잖아요. 문자열. 그래서 50이 50이란 문자열로 바뀌고 뒤에 선이 붙고요. S2는 데이죠. 이렇게 50 썬데이가 출력이 됩니다. 근데 똑같이 A, B를 더하고 S1과 S2를 더한 다음에 다시 그걸 더하는 거 순서를 좀 바꿔본 네 번째 예제가 있어요. 이거는 S1과 S2가 먼저 계산이 되죠. 그래서 얘가 썬데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썬데이 뒤에 그대로 문자열로 붙습니다. 그 다음에 B 또한 그대로 문자열로 붙어서 썬데이 2030이 되고요. 만약에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괄호를 씌워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앞에 썬데이 뒤에 A 플러스 B가 먼저 연산이 된 50이라는 값이 붙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예제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system.out.println으로 뭘 출력해요? S1과 S2를 출력해 봅니다. 그러면은 Sunday라고 출력이 되죠. 이건 뭐하고 동일하다고 했어요? system.out.println에 s1.concat s2 이거하고 같다고 했죠. 출력하면은 둘 다 똑같은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s1.concat s2 했어요. 그럼 S1에 S2가 붙었겠구나. 그러면은 system.out.println S1 하면은 S1 자체가 썬데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출력하면은 그냥 S1은 그냥 그대로 썬이에요. 제가 아까 서브를 입력했네요. 썬인데. 자, S1을 출력하면은 썬이 출력되는 거죠. 이 왜 그러냐면은 문자열은 불변하다는 특징이 있어서요. 이렇게 컨캣 한다고 해서 기존의 문자열에 새로운 문자열이 붙는 건 아니에요. 더하기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변경된 것을 갖게 하려면은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그 변수에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변경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뭐하고 뭘 더해보냐면요, 문자와 숫자로 더해보는 거죠. 그럼 숫자가 어떻게 돼요? 문자 뒤에 문자로 붙여서 출력이 되죠. 자, 이번에는 A 플러스 B를 먼저 하고 S1 플러스 S2를 해보는 거죠. 이 경우도 에러가 안 나죠. 정상적으로 잘 실행이 됩니다. 대신에 A, B가 먼저 실행이 돼서 50으로 된 다음에 S1, S2 문자열이 뒤에 붙는 거고요. 이번에는 S1 플러스 S2를 먼저 계산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럼 A, B는 나중에 계산되니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문자열로 만들어져서 썬데이 2030이 되고요. 만약에 뒤에 있는 A 플러스 B가 먼저 연산이 되게 하고 싶어요. 그때는 가로로 우선순위를 더 빠르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썬데이 50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다음은 비교연산자 살펴보겠습니다. 비교연산자는 말 그대로 비교하는 거죠. 비교연산자는 같냐 다르냐를 비교하는 연산자가 있고요, 크냐 작냐를 비교하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참고로 같냐 비교하는 거 이퀄 2개예요. 2개. 그 다음에 다르냐 비교하는 거는 느낌표하고 이퀄이고요. 보통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not equal이라고 불러요. 같은 거 2개는 equal, 다르냐는 not equal 이렇게 붙고요. 작냐 물어보는 것은요, less than. 그 다음에 작거나 같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less than와 equal. 근데 얘네들이 이제 두 자리씩 약으로 가끔 쓰일 때가 있어요. 자바에서는 그렇지 않지만은 두 자리씩 약으로 쓴다면은 equal은 eq, not equal은 any, 그 다음에 less than은 lt, 그 다음에 작거나 같냐는 less than or equal인 ly, 그 다음에 크냐는 greater than이죠. gt, 그 다음에 크거나 같냐는 greater than or equal g 이렇게 표시하곤 하는데, 자바에서는 이런 이름으로 연산자가 쓰이진 않지만은 가끔 특정 언어에서는 이렇게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비교 연산자입니다.
자, 비교 연산자 중에서 같냐 다르냐가 있어요. 같냐 다르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두 객체의 찬조값 또는 주소값을 비교한다고 했어요. 객체일 경우에. 사실 크냐 작냐 이거는 우리가 따로 안 해봐도 되겠죠. 뻔한 거니까. 물론 앞에 사칙연산자도 뻔하지만은 사칙연산자는 나눗셈과 나머지 연산이 좀 독특해서 제가 설명을 했었던 거고요. 크냐 작냐를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같냐 다르냐 연산자가 일반 숫자나 아니면 뭐 논리 타입에서, 참고로 크냐 작냐는 논리 타입에서 쓰이진 않죠. 일반 숫자에서 쓰일 때는 뭐 뻔한 거고요. 숫자 타입이 아닌 이렇게 문자일 같은 곳에서 쓰일 경우는 좀 다르게 동작할 수 있어요 라는 거죠. 저는 문자열을 어떻게 선언해 놨냐면요, new 스트링 해서, 이 new는 객체를 생성할 때 쓰는 거거든요.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키워드입니다. new 스트링 hello라고 넣었어요. str1에. 그다음에 str2에도 new 스트링 hello라고 넣었어요. 두 개 값이 같죠. 두 개 값이 같는데 이거를 이퀄 연산자로 비교한 경우, 그 다음에 not equal 연산자로 비교한 경우 보니까 이퀄 연산자로 비교하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false로 나와요. 아, 그러면 이 두 개의 변수가 같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죠. 같지 않냐 물어보니까 true로 나오죠. 지금 말 그대로 진짜 같지 않다는 거죠. 내용이 같지만은 객체들은 실제로 equal, not equal로 비교할 때 참조값, 좀 쉽게 얘기하면 주소값을 비교하니까 내용이 같다고 해서 이퀄로 해서도 같다는 걸 보장 못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물론 이 그 문자열 등 객체의 내용이 같은지 비교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점 equals라는 메소드가 있거든요. 요거 예제를 한번 만들어서 테스트 해볼까요? 스트링 str1은 new string hello.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안 썼냐면요, 보통 str1은 하고 hello 이렇게 그냥 문자를 할당하지 않아요. 이렇게 할당하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문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올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객체 그 두 개는 이퀄 연산자로 비교했을 때 주소를 비교하니까 내용이 같더라도 뭐예요? 내용이 같더라도 이퀄 연산자로 비교하면은 주소가 다르니까 다르게 나온다, 이걸 알아두셔라 이거예요. str1과 str2가 같니 물어보는 거죠. 클릭해보면 다르다고 나오죠. false라고. 같지 않아요, 이렇게. 물론 저 두 개를 내용을 비교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str1점 equals라는 메소드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true가 나오죠. 참고로 이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스트링 str3은 월드라고 넣고요, 스트링 str4도 월드라고 넣었어요. 대문자 소문자 구분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system.out.println으로 str3과 str4가 같니, 이 경우는 또 얘가 true가 출력이 되죠. 이 문자열은 자바에서 좀 독특한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라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문자열 워낙 많이 사용되니까 문자열 변수 선언하고 그냥 기본값 할당하듯이 이퀄로 바로 값을 할당하면은
컴퓨터가 메모리 공간 좀 더 효율적으로 쓰라고 이미 있는 문자열이 있을 경우에는 그 문자열을 주소를 그대로 가져다 써요. 근데 만약에 str3을 바꾸면 str4가 같이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스트링은 불변이라고 해서 str3 내용을 바꾸면은 이 str3 내용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 있죠. str3 concat 하고 abc 했어요. 이거를 출력을 하죠. 출력을 하면은 이거 얼마가 나와요? str3에 abc가 붙은 값이 출력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있잖아요. str3. concat 하고 abc 했는데 이거 str4 출력했을 때 봐봐요. str3에 abc를 붙이면은 str3이나 4나 여기서 주소값 비교했을 때 true가 나왔으니까 그럼 str3 바꾸면 str4도 같이 바뀌겠네. 그래버리면 안 되죠. 그래버리면 안 되니까 못 바꾸게 해놨어요. 이렇게 컨캣 하거나 플러스 하면은 새로운 문자열이 하나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자열을 할당 받아야 바뀌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뀐다 이거예요. 이거 14라인 출력하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그냥 원래 str4가 나오는 거예요. 월드. 만약에 str3에 abc 붙인 다음에 이걸 다시 str3이라는 변수에다가 할당 받아 놓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str3하고 str4는 완전히 다른 주소 값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str3하고 str4하고 이퀄로 비교해 보면 이때는 펄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문자열의 개념이 좀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문자열은 객체예요, 객체. 이퀄 연산자를 비교하면은 두 객체는 내용이 같더라도 다르게 나온다. 근데 그냥 바로 기본값 할당하듯이 할당하면은 이퀄 연산자로 비교하면은 주소값이 같으니까 같게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변수 하나를 바꾸면은 그래도 가냐, 그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변수 하나의 내용이 바뀌면은 다른 변수가 같은 주소값 갖고 있더라도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새로운 문자열이 만들어져서 그 새로운 문자열이 대입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주소 공간이 대입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좀 독특하죠. 자, 비교 연산자의 주소 비교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져서 BT 연산자 설명하겠습니다.